네, 계속해서 보안공사입니다. 보안공사는 안전을 더 보강한다는 거죠. 보안공사 종류에는 우리가 1종 특고 보안공사, 2종 특고 보안공사, 그다음 고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 3종 특고 보안공사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안공사가 필요한 곳은 예를 들어서 전선을 10스퀘어짜리 써야 될 때 15스퀘어짜리 좀 더 굵은 거 쓰고, 그다음에 전주 간의 간격, 기지물 간의 간격도 좀 더 좁게 하고, 그래서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이 서로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시설 방법 중 일반적으로 교정되어 있는 시설 방법보다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의 굵기를 더 굵게 한다. 그다음에 지지물 간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한다. 이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호 등전이 본딩입니다. 우리가 등전이 본딩 뭐요? 전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연결한다는 의미인데,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기서 등전이 본딩은 우리가 주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등전이 본딩 부분에서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호는 뭐요?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이 본딩, 등전이 본딩 중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호 등전이 본딩입니다. 그다음 보호 본딩 도체는 우리가 도체가 뭐다? 선이죠. 그래서 보호 본딩을 하는 선, 보호 본딩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선, 구리선, 동선 이런 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보호 접지는 접지인데 보호를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보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접지, 기계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땅과 연결하는 것을 보호 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이에요. 분산형 전원은 우리가 6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원은 전원인데 분산되었다는 겁니다. 이거죠. 우리가 한전에서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과 근처에 태양광도 있고, 그다음 풍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한전에서 메인 전원 말고요, 이렇게 그 수용과 근처에서 분산되어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중앙에서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하는 것과 구분되게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부근에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이요, 분산해서 같이 가능한 전원이라고 해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한전계통이 있고요. 한전계통과 별개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소형 열병합 발전이나 소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지금 전원이 분산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6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 DC, AC 이렇게 발생된 전기는 전부 직류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수용가에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준다는 의미죠. 분산형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서지 보호 프로텍트 장치 디바이스라고 해서 서지 보호 장치 SPD인데, 우리가 서지 흡수기 SA, 서지 압소바인, 서지 흡수기와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 흡수기는 우리가 LA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서지 흡수기는요. SPD는 이 안에 내부에 반도체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용가 안에서 통신선이나 전자장비 등 있죠. 통신선이나 전자장비 등을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전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서지 보호장치 SPD가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실기에서도 최근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 이거
반도체 소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방법은 이렇게 전원 측에 연결하거나 부하 측에 설치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 부분도 필기에서는 이런 곳에 설치하는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고, 실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세력 회로입니다. 소세력, 세력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작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전류가 작다는 겁니다. 큰 전압, 큰 전류를 사용하지 않는 작은 용량의 기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격 제어, 신호 등의 회로입니다. 얘들이 우리가 큰 전압을 사용하지 않겠죠. 원격 제어나 신호 등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 최대 사용량 60V 이하일 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세력 회로는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레부 시스템인데, 우리가 외부 피레 시스템이 있습니다. 피레 시스템에는 내부와 외부 피레 시스템인데, 외부 피레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여기 피레침이 있습니다. 피레침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낙내가 치죠. 낙내가 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낙내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접지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데, 외부 피레 시스템이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낙내를 받는 수레부, 낙내를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레부에서 이 큰 전류를 접지극과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인하도선이라고 그래요. 인하도선. 인하도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접지극입니다. 그래서 외부 피레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입니다. 그 중에서 수레부 시스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보시면 낙내를 포착할 목적으로 낙내를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수레부 시스템의 종류에는 돌침, 수평도체나 메시도체,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두 가지 금속 물체를 이용한 외부 피레 시스템의 일부가 수레부 시스템입니다. 그럼 수용 장소는 뭐냐? 뭘 수용하겠어요? 우리 전기를 공부하고 있죠.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를 수용 장소라고 합니다. 전기 사용 장소를 포함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를 수용 장소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있는데, 스트레스 전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고압측이요. 고압측. 그 다음에 이렇게 저압측이 있습니다. 저압측이 있고, 얘가 이렇게 외함이 있죠. 변압기에 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것은 고압측이 지락사고가 발생해서 지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외함으로요. 그러면 외함 전체 지락전류가 상관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스트레스 전압은 뭐냐면,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 걸린 전압이죠. 여기 걸린 전압을 유호해서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기락고장 중에 맞죠?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다른 부분 사이라는 게 이런 선로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락 사고 중에서 외함이나 접지 부분 또는 그것들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지락 사고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고압측에 의한 부분, 저압측에 의한 부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전류 회로입니다. 약전류 회로도 이름에서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전류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기, 선로, 전선로, 전로 이런 것들은 전력 공급을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약전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약한 거예요. 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얘는 전력 공급의 목적이 아니고 신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면 전신 전화용 회로는 화재 경보 설비 회로, 전력 공급용이 아니에요. 라디오, 텔레비전 뭐 등 시청 회로, 인터폰 확성기, 고주파 또는 펄스의 신호의 전용 전송 회로를 약전류 회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입니다. 우리가 가공 인입선 할 때 했죠. 가공 인입선 할 때 이렇게 수용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가공 인입선이고 이것이 연접 인입선입니다. 연접 인입선. 그다음 한수용 장소 인입선에서 분기에서 지짐을 거치지 아니하고요. 도중에 지짐을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수용 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옥내배선, 옥외배선, 옥축배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옥내배선은 건축물 내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한 시설하는 전선입니다. 그래서 옥내배선에 뭐 케이블이다, 애자나 합성 수지관, 금속관 이런 공사 방법으로 하고요. 옥외배선과 옥측배선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집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옥내입니다. 옥외는 옥외배선이고요. 옥측배선은 얘입니다. 보시면 비슷하죠. 옥외배선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둘 다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전기 사용 목적으로까지 똑같아요. 같은데 옥외배선은 그냥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이고요. 옥측배선은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입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이런 벽 있죠. 건물, 벽, 건물의 벽 이런 것들이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옥외배선은 그냥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옥측배선은 조형물에가 들어갑니다.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필름 시스템 앞에서 말씀드렸죠. 외부 필름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에서 낙뢰가 치는 것을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으로 구성된 필름 시스템의 일종. 그 다음에 우선 내와 우선 외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선 내 뭐요? 우가 뭐요? 비우자입니다. 비가 맞는 부분의 안쪽, 우선 외, 비가 맞는 부분의 바깥쪽이에요. 그럼 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45도를 기준으로 보세요.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했을 때 요 45도 안쪽 부분이죠. 우선 내는 웬만한 비가 내렸을 때 평소에 비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선 외는 뭐다? 비를 맞는 부분이죠. 각도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옥측의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그은 선 내 옥측 부분으로 통상의 강우 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 우선 내. 우선 내는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부분이 됩니다.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의 외니까 비를 맞는 부분이고요. 이격거리.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전선이 있습니다. 전력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이 있으면 이격거리라는 것은 이 사이에 최단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이격거리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와 뭐의 이격거리, 뭐와 뭐의 이격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격거리,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거리가 됩니다. 그럼 인하도선 시스템입니다. 인하도선 시스템은 앞에서 외부 필름 시스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외부 필름 시스템에서 앞에서 제가 수레부 시스템 말씀드렸고요. 인하도선 시스템 뭐예요?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극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 전류를 수레 시스템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 필름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래서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극 사이에 연결하는 선, 그 다음에 건물의 철골 이런 것들이 인하도선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펄스 내전압이요. 임펄스 내전압이란 것은 견딘다는 거죠. 내전압, 견딘다. 그래서 임펄스 충격파, 우리가 회로 이론을 공부하면 임펄스 배웠죠. 그래서 임펄스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그런 충격 전압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쿵 하고 발생하는 그런 전압인데 그런 전압에 견디는 전압이 얼마냐 그런 거죠. 어떤 기기의 임펄스 내전압, 어떤 기기에서 이러한 전압의 크기, 이러한 시간에 그 전압을 주었을 때 견디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이 기계는 이만큼 견뎌야 한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저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견딘다는 겁니다. 견디니까 저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극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볼트 파형 정연파에 1.5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 즉 파두장 1.2 마이크로세컨, 파미장 50 마이크로세컨, 그런 정연파를 인가했을 때 견디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극성의 임펄스 전압의 최대 파고값 또는 충격 내전압. 네. 전기 기계 기구. 전기 기계 기구는 그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얘기합니다.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 기구를 얘기합니다. 전로,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평상시에 전기가 흐르는 부분을 전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전기 기계, 변압기, 이런 계팩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다음 전기철도용 급전선 보시면 전기철도용 전기를 공급하는 선입니다. 선. 그 다음에 선로, 선과 선로는 다르죠. 우리가 전선로. 그래요? 선은 말 그대로 전선입니다. 전선이고요. 전선로는 전선을 포함해서 지지물, 애잡, 그 다음에 전선, 지선 이런 것들을 모두 해서 전선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과 전선로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겁니다.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전기철도가 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걸 얘기하죠. 전기철도용 변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철도용 변전소, 전기철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 다른 전압을 사용하죠.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 변전소에 공급하거나 또는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전선을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전기철도용 급전선, 여기서 하는 것 있죠? 이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것, 지지해자, 수용하는 시설물을 우리가 급전선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로와 전선로 말씀드렸지만 전로는 전로, 전선로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겁니다. 전로는 있죠. 일반적인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전로라고 합니다. 전선로는 지지물, 전선, 지선, 애잡 이런 것들 얘기하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주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에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을 공부하신 분들 전력공학 1장에서 전선로를 배워요. 지지물, 애잡, 지선, 전선에서 그것을 전선로라고 하는 거죠. 전기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 설비인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접속한다는 건 뭐와 뭐를 접속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접속이라는 것은 앞에서 분산형 전원 했죠. 분산형 전원 있을 때 우리가 산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이런 것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죠. 그런 것들을 접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전력 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
까지의 전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기타 관련 설비들을 접속설비라고 한다. 접지도체, 도체는 우리가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접지도체, 예전에는 접지선 했는데 이제는 접지도체라고 하죠. 우리가 접지를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접지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극, 평판 접지극이라고 하면 접지를 이렇게 다 모아요. 접지가 다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이렇게 모은 접지를 접지극과 연결해 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접지극, 여기를 접지단자, 접지극, 접지단자, 얘를 접지도체라고 합니다. 접지도체. 그래서 개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개통, 전체 개통이나 설비, 기기 한 점과 접지극 사이, 요 접지극이죠. 접지극 사이에 도전선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접지극과 연결하는 이런 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지선, 접지도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접지 시스템은 접지를 이루는 전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기기나 개통은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얘를 하나씩 접지하면 단독 접지가 되고요.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접지하면 공통 접지 혹은 통합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기나 개통은 개별적 또는 공통적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 그래서 이런 전체를 접지극, 접지선, 그다음에 접지극, 접지도체, 그다음에 접지단자, 보호도체 이런 것들을 전체에서 접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접지전이 상승이요. 접지전이 상승은 우리가 예를 들어 지락사고 등이 발생했다. 그러면 접지가 전이가 상승하죠. 앞에서 스트레스 전압 말씀드렸죠. 그런 것과 유사하게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0볼트죠, 맞죠? 그 전압에 비해서 전이가 상승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지전압 상승 EP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E는 뭐예요? 얼스죠, 얼스. P는 뭐냐면 포텐셜 얘기합니다. 우리 전압을 포텐셜, 우리가 계기형 변압기 있죠. 계기형 변압기를 VT 혹은 PT라고 하죠.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혹은 PT, 포텐셜 트랜스포머입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EPR은 얼스 포텐셜 라이즈입니다. 전이가 상승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접지 개통과 기준대지 사이에 전이 차. 왜? 전이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전이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접촉 범위입니다. 접촉 범위, 우리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으면 그것이 위험한 거죠.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충전 부위가 있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암스 리치라고 그래요. 팔이 닿는다. 암스 리치가 접촉 범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면에 어떤 점에서라도 보호조장치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촉 구역, 위험한 부분입니다. 접촉 전압이요. 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촉 전압은 이렇게 선로가 있어요. 여기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기기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지락사고 발생해요. 지락사고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락절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때 사람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만지게 되면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이 사이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접촉 전압이라고 합니다. 접촉했을 때 사람한테 걸리는 전압. 그래서 보시면 지락이 발생한 전기 기계 기구 외 금속제 외함 등에 이런 외함 등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요.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 이 전압을 접촉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우리 전격 전압은 많죠.
뭐 TV의 전격 전압도 있고 변압기, 차단기 이런 여러 가지 전격 전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요. 동기기에 한정했을 때 발전기가 전격 운전 상태에 있을 때 동기기에서 여기 단자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은 우리가 상전압 아니고 전격 전압은 단자 전압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간 전압이겠죠. 단자 사이 전압이니까 단자에서의 전압이다. 전격 차단 용량입니다. 전격 차단 용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단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용량, 얼마만큼의 용량을 차단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격 차단 용량이니까 과전류 차단기.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라면 일반적으로 배선 차단기나 뭐 퓨즈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이 한계, 차단 용량 한계. 공급하는 것하고요. 차단시킬 수 있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라는 것은 단락이나 지락 등이 발생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차단 용량. 그 다음에 제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를 다시 보시면 1차 접근 상태는 지금 그림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 지지물이죠. 지지물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수평 거리입니다. 얘가 높이만큼 누웠을 때 닿는 거리예요. 그래서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가공전선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되는 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1차 접근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공전선 로에 이런 전선로에 절단이나 도개 등의 경우에 다른 시설물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1차 접근 상태라는데 우리 이번 시간 첫 번째 보안 공사를 했죠. 그래서 이런 1차 접근 상태에 있는 것들은 보안 공사를 합니다. 더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거나 지지물의 경관을 더 작게 하는 거죠. 1차 접근 상태고요. 2차 접근 상태는 1차 접근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3m 이내 거리 있죠. 그래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2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2차 접근 상태는 1차 접근 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태예요. 따라서 1차 접근 상태에서도 우리가 보안 공사를 했죠. 2차 접근 상태는 좀 더 강력한 보안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조상설비입니다. 조상설비보다 위상을 조절하는 설비, 위상을 조절하는 설비에서 역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즉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 기구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동기조상기 이런 것들이 조상설비가 됩니다. 조형물이요. 조형물 제가 앞에서 나와서 옥측 배선, 그 다음에 옥외 배선 할 때 옥측 배선이 조형물에 고정한다라고 했죠. 조형물이 제가 간단하게 뭐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형물 뭐냐?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딱 집이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을 가진 시설물. 이것은 뭐 꼭 집뿐만 아니고 학교, 뭐 공장 이런 것도 모두 지붕, 기둥, 벽 있으면 조형물이 됩니다. 조형물.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옥측 배선을 할 때 조형물에 고정한다고 했죠. 옥측 배선은 조형물에 고정하는 거. 즉 집에 뭐 벽 이런 곳에 시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입니다. 다중접지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접지를 이게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여기에 접지를 다중으로 이렇게 몇 번을 접지를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이렇게 Y교선이 있다면 얘들을 이렇게 다중접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중성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접지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중성선을 Y교선이 중성선을 할 수가 있죠. 대지에 다중으로 접속하고
변압계 중성점을 이 중성점을 중성선에 연결하는 계통접지 방식을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락고장전류는 IG라고 합니다. 보통 IG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 KC 규정에서는 지락고장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실계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선로가 있습니다. 뭐 L1, L2 있고 여기에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가 있고 얘가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 접지가 되어 있고 얘를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기 예를 들어 모터라고 했을 때 전동기라고 했을 때 전동이 이렇게 지락사고 발생하면 지락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지락전류 IG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는 있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태인데 지락사고 발생하면 이런 빨간색의 지락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지락전류. 충전부에서 전기가 흐르는 부분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이 접지된 부분으로 이런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 원래는 전류는 땅으로 흐르면 안 되죠. 이렇게 충전부를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지중관로 뭐요? 땅 속에 시설된 관로를 얘기합니다. 땅 속에 시설된 관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종류가 많아요. 지중관로라면 땅속에 오만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죠. 전선, 그 다음에 약전류 전선, 수관, 가스관 모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얘기하는 거죠. 지중전선로, 지중에서는 일반적인 전력선로, 약전류 전선로, 통신 같은 것들요.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은 이들의 부속하는 지중관까지 모두 해서 지중관로라고 합니다. 수관, 가스관까지 모두 포함이 돼요.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은 뭐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 전주를 얘기합니다. 전주. 그래서 우리가 지지물의 종류하면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 이런 것들이 지지물의 종류가 됩니다.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 약조열 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지물입니다. 충전부 말이 많이 나왔죠. 뭐다? 충전부는 우리 전하가 충전되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하는 충전시킨다고 합니다. 전하 충전. 그래서 통상적인 운전 상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 일반적인 상태에서 전압이 걸린 부분을 충전부라고 합니다. 전압이 걸리는 상태. 특별저압이에요. 특별저압이 뭐냐면 엑스트라 로 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특별저압 엑스트라 로 볼테이지인데 일단 요것이 우리가 KC 규정에는 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ELV는 보통 SELV와 PELV가 있습니다. 얘는 S는 뭐예요? S는 세이프티에서 안전특별잡이고 P는 뭐냐? 프로텍티브에서 보호특별잡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 인설로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곳에 이런 기기들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요. 공부하다 보면 교류 50V 이하는 있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류에서 50V 넘으면 그때부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50V 이하는 우리 크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가 특별히 없어도. 직류 120V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크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 저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전원이 필요한 곳에 특별히 공급하고 우리가 뭐 몇 가지만 신경 쓰면은
특별하게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본문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에요. 크게 얘들은 사람한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SELV는 비접지 회로고요. 비접지 회로는 SELV에 연결하는 부하를 비접지로 한다 이런 말이고, PLV는 PLV에 연결한 부하를 접지시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필의 등전이 본딩. 앞에 등전이 본딩 했죠. 전압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것을 등전이 본딩이라는데, 목적이 필의용입니다. 필의용으로 등전이 본딩한다. 뇌전류에 의한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도전 접수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분리된 급속도로 필의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이고요. 필의 레벨이 있습니다. 필의 레벨은 필의 레벨 1에서 4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좀 더 필의 레벨 위험하다, 어떤 곳에는 좀 더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1에서 4까지로 나눠서 좀 더 위험한 곳은 전선의 간격도 좀 더 촘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안전을 위해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의 레벨을 나눠 놓은 건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뇌 방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그리고 최소 설계값에 대한 확률과 관련된 일련의 뇌기억 전류 매개 변수로 정해지는 레벨.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1, 2, 3, 4로 나누고 이 정도 확률로 낙뢰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면 이 정도 시설로 하고요. 좀 더 위험할 것 같다 하면 이 정도 시설로 한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필의 시스템은 전체 필의 시스템이요. 구조물 내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 전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부 필의 시스템과 내부 필의 시스템이 있다. 외부 필의 시스템 앞에서 했죠. 인하도선, 출해부, 그 다음에 접지극 시스템이고요. 내부 필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서지 보호장치 있죠. SPD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부 필의 시스템.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이런 것도 내부 필의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필의 시스템의 자연적 구성 부재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하도선 같은 것들을 인하도선 있죠. 낙뢰가 쳤습니다. 그것을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인하도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보면 철골이 있죠. 철골 뼈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필의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인하도선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자체에 설치된 그런 철골 등으로 그 필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연적 구성 문제. 그래서 필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필의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필의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전성 구성 부재가 됩니다. 추가로 필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건물의 뼈대, 철골 같은 것들이요. 필의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기능, 그러니까 뭐 수레부 시스템을 할 수 있거나 인하도선 시스템을 할 수 있거나 접지극 시스템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P의 노체입니다. P는 뭐요? 보호선이죠. 보호선이고 N은 중성선입니다. 그래서 보호선과 중성선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PEN 도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고요. 그 다음에 감전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4번에 지금 감전에 대한 보호로서 보면 인축 보호가 되는데 이것도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는데요. 기본 보호는 그냥 평상시에 접촉하지 우리가 고장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기 설비 만지게 되면은 사람이 위험해지죠. 예.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보호고, 고장 보호는 누전, 지락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고장 보호가 됩니다. 네. 그다음 기본 보호 보시면 충전부 인축이 접촉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얘는 고장 상태 아니고 일반적인 상태고요. 직접 접촉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통해 흐르는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본 보호. 고장 보호는 기본 전환의 고장에 의해서 누전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전입니다. 지락사고.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났을 상태니까 몸을 통해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몸에 통해 고장 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기본 보호에 비해서 고장 전류 있죠. 고장 전류가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고장 전류는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 제한한다.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른 고장 전류 지속 시간은 줄인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전류라면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과부하. 그 다음에 지락 시에도 상황에 따라서 과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락 전류가 작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이렇게 있는데, 과전류라면 과부하, 지락, 단락이요. 크기 순서가 일반적으로 단락이 가장 크고 지락 그 다음에 과부하 순입니다. 네. 그래서 과전류에 대한 부분은 과전류에 의해서 과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열 또는 충격, 전기 기계적 응력, 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인축의 상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 흐르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흘렀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과전류 지속 시간은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그 KC 규정이 적용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장 전류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여기 과전류 중에서 과부하는 고장이 아니에요. 지락과 단락이 고장 전류가 됩니다. 지락과 단락 등 고장 전류가 발생했을 때 보호는 고장이니까 빨리 차단해야 되겠죠. 고장 전류로 인해서 허용 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허용 온도 상승 한계. 왜냐면 이게 전선입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니 그럼 전선이 홀라당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에 여기 얘기하는 허용 온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선 얘기예요. 전선의 허용 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인축의 상해 또는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장치가 뭐예요? 차단기죠. 배선 차단기, 표주 이런 것들, 혹은 뭐 누전 차단기 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산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고, 뭐 이번 시간에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 용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직접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공부하기 앞서서 좀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에서 법규 부분도 있죠. 법 부분도 용어가 익숙한 상태에서 외우는 것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우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용어를 뭐 쓰면서 외우고 이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보고 나서 용어를 익숙하게 만든 상태에서 한번 뒷부분 한번 공부 시작해 보시면은 한결 편하다는 것, 그리고 한결 더 잘 암기가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꼭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용어 부분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